지금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장기적으로 유리한 가격대에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빠지면 진짜 이거는 이긴다. 갖고 들고 가는 사람은 무조건 이긴다. 이 정도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놓치지 마세요. 앞으로 2년은. 전부 팔고 집 사는데 보탤까요? 코로나 때 잘 될 줄 알고 샀던 바이오주 분명 오를 거라 믿었는데 제대로 물렸습니다. 물타기에도 손 쓸 수 없이 마이너스가 커져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팔아버릴까? 차라리 그 돈으로 집을 살까 말까 고민 중인데 거기다 보탤까? 혼자 고민하다가 답이 안 나와서 구해줘협에 사연을 보냅니다. 삼성전자가 한창 올라가던 그 시절 남편이 직장생활 시작하면서 오래 갖고 있으면 우량주는 무조건 오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해요. 설마 삼성전자가 망하겠어? 라는 생각에 저희 부부는 조금씩 사모았습니다. 그래프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 점점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 이후로 남들이 좋다고 하던 바이오주에도 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때 주변에서 많이 사더라고요. 당연히 저희 부부도 놓치지 않기 위해 샀습니다. 하지만 바이오주가 세상을 구할 줄 알았는데 종근당 바이오만 마이너스 60%에 물려있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유튜브에서 지금은 주식할 때 아니다. 갖고 있는 건 다 팔아야 된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주식은 내 길이 아닌 것 같아서 포기하려 했는데 유튜브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미국 주식은 해야 한다. 그때부터 애플 같은 빅테크를 샀습니다. 확실히 큰 기업이다 보니 안전해 보이고 국내 주식과 달리 플러스를 가져다 주더라고요. 하지만 뭘 알아야 돈을 넣든 빼든 할 텐데 아무것도 모르니 그저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2차전지 반도체 해였던 것 같아요. 내년에는 바이오주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손실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팔아서 내 집 마련에 보태야 할지 고민입니다. 내 집이 없다 보니 부동산과 주식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왔다 갔다 하게 되네요. 구해줘협에서 정답을 알려주세요. 자, 이분의 첫 번째 고민은 마이너스 1색인데 그나마 플러스인 건 해외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주식은 놔두고 국내 주식을 전부 팔고 해외 주식으로 갈아타기를 고민 중인데 괜찮을까요?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주식에 돈이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팔아서 집 사는데 보태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이왕 기다린 김에 좀 더 버텨볼까요? 집을 사게 된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미 주식을 팔 마음을 먹으신 것 같은데 제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경기도와 서울을 알아보고 있지만 같은 금액이면 서울이 좋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이분 보니까 그래도 돈을 좀 꽤 모으셨어요. 저기 부동산에 3억 4천 전세금으로 깔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중에 대출이 이제 55만 원인 거 보니까 대출이 대충 한 1억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네. 1억 좀 더 있을 수도 있겠네요. 1억 좀 더 있겠다. 이자만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한 2억 5천에서 3억 사이가 이제 이분이 갖고 있는 자금일 것 같고요. 네. 소득이 조금 외벌이셔가지고. 네, 300만 원, 380만 원. 아이 키우는 집 치고는 세후 300이면 뭐. 네. 그쵸. 나쁘지 않죠. 네. 근데 아이를 키우고 계셔가지고 이번에 아이 키우고 계신데요. 한 달에 300 정도 쓰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많이 남진 않네요. 네, 한 70만 원 정도 남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보내주셨어요, 저희한테. 애플이랑 미국 ETF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삼전 카카오 많이들 사시는 거 사셨고,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해주신 종근당 바이오가 금액도 크고 손실도 크고 600 이른 거예요, 저기서. 네. 주식을 4천만 원 하셨다 했는데 그게 이제 원금인지 지금 평잔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평가손익이 벌써 이렇게 1,000만 원 이상 여기서만 나 있는 거고. 근데 대륙재관 저거 뭘까요? 무슨 주식일 것 같으세요? 저 기업명만 딱 보고 아시는 걸 만들어요. 저 회사가 만든 제품을 분명히 써봤어요. 진짜요? 네. 여러분들 이게 탁탁탁 와닿아야 돼요. 주식을 하려면은 지금 너나이님 주식을 안 하니까 제가 혼낼 순 없어요. 네. 제가 부동산을 한다고 했을 때 어디에 탁탁탁 나와야 되듯이 대륙재관 하면 탁탁탁. 대륙재관 나 진짜 맞추고 싶어. 뭐 할 것 같아? 이름만 보면 그냥 따라가 보자고요. 대륙. 그리고 재관. 저거 그냥 읽은 거잖아요. 재관. 저 뭐지? 저 파이프 만드는 회사. 그렇죠. 재관이니까 관을 만들 것 같잖아요. 네. 근데 파이프를 사보셨어요? 돈 주고? 파이프를 돈 주고 사보진 않았지만 항상 쓰죠? 어디서 써요? 집에서?
아니에요. 구매해봤다니까요. 거의 높은 확률로 직접 구매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파이프인데 여러분들 구매한 거 뭘까요? 여기 너 나왔어. 정답이 나왔어, 한 명. 부탄가스? 맞아요. 아. 삼겹살 먹을 때 휴대용 레인지에 넣는 부탄가스를 만드는 회사가 대륙제관입니다. 아, 근데 많이 빠졌네. 이런 식으로 탁탁탁 여러분들. 와, 그 정도는 봐야 이게 좋은 기업인지, 뭐 하는지를 알아야 저 회사가 메가 트렌드에 있는지, 경제적 혜자가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저 회사는 메가 트렌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륙제관. 없을 것 같아요. 없죠. 왜냐면 항상 대동소이하잖아요. 그렇죠. 수요는. 그러면 경제적 혜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없죠. 뭘 끼든 아무 상관없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 주식은 안 좋은 기업입니다. 투자하기, 애초에. 이런 식으로 머리에 넣어놔야 돼요. 신화 인터텍은 뭐예요? 신화 인터텍은 사실은 알기 되게 어려운 거고요. 조금 생각해보면 나올 신화가 중요할까요? 인터텍이 중요할까요? 잠깐만요. 회사 산업을 알아맞히려면. 인터텍. 그렇죠. 인터텍이 중요해요. 신화는 그냥 이름이잖아요. 인터텍. 인터텍이 두 가지 합성어예요. 인터와 테크. 테크. 무슨 테크예요? 인터. 뭐가 엮여? 뭐와 뭐의 사이, 뭐와 엮인다, 이런 게 인터잖아요. 테크끼리 엮인다고? LCD 같은 디스플레이 안에다가 필름을 넣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 사이에 직원, 인터테크니까 사이에 넣는 테크. 너무 어려워. 근데 제가 왜 이런 이름들을 언급했냐. 사실 제가 이 HTS 창 별로 언급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전화 연결하기 전에 제가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분이, 환타님이 가장 많이 손실 본 게 종근당 바이오라고 했잖아요. 종근당 바이오 뭐 할 것 같으세요? 약 만들고, 약 개발. 신약 개발. 그랬다면 좋았을 텐데, 그 분야도 분명히 있습니다. 딴 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저 회사로 돈을 3배 가까이 벌었어요, 저는. 종근당 바이오를 제가 왜 샀냐면, 종근당 그룹이, 너나위님 아마 이거는 같은 제품 아닐 수도 있고, 이 제품군을 분명히 사 먹었을 거예요.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거, 약 말고, 뭐 사 드셨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전 국민들이 다 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뭘 것 같으세요? 그거 아니야. 바카스 아니야? 바카스 아니야. 비타오웰?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조금 더 건강에 관련된, 최근에 유행한, 그거는 되게 올드한 거잖아요. 바카스, 동화제약이고요. 비타오벨은 광동제약이고요. 종근당 관련된 게, 여러분들, 저는 진짜 좋아하는 거 있어요. 나 뭔지 알아. 뭐요? 저거, 유산균. 맞아요. 어쩌고저쩌고. 락토핏. 유산균 안 먹은 사람 없고. 이 정도는 알아야 주식하는 거 아닙니까? 바카스 편집해. 진짜 반드시 해. 이거까지 나가야 돼. 큰일 나 진짜 이 정도로 주식에서 바닥 나올 수 없어. 락토핏 관련주였는데 제가 락토핏을 만드는 회사를 샀는데 너무 돈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전 국민이 다 먹어. 맞아. 근데 주가 다 올랐단 말이야. 락토핏 관련주가. 그래가지고 한 번 더 해먹고 싶은데 이걸로. 아직도 사람들이 락토핏 엄청 먹는데 주가가 너무 올랐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락토핏이 이 종근당 건강이라는 회사가 만드는데 종근당 건강이 만드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팔았던 거예요. 팔기만. 다 OEM이었던 거예요. 근데 OEM을 다른 회사한테 줬어요. 근데 이 회장님 입장에서는 락토핏이 이제 대박이 났잖아. 그럼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 내가 만약에 락토핏 한 통에 10,000원이라 쳐봐요. 그럼 내가 10,000원을 다 먹고 싶잖아. 근데 OEM이니까 한 3,000원을 딴 애 자꾸 주는 거야. 딴 회사를. 그러니까 배가 아프겠죠. 그러니까 야 너네 지금 한가한 놈들 어딨어? 종근당 그룹 다 집합! 해가지고 다 집합한 거야. 종근당, 경보제약, 종근당 바이오, 종근당 건강, 경량 헐리에 다 집합했어 임원들이. 너네 지금 놀고 있는 놈 누구야? 락토피 이거 만들 수 있는 놈 있어 없어? 제가 지금 좀 놀고 있습니다. 종근당 바이오 사장님이 딱 손든 거예요. 제가 좀 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때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제약이나 바이오가 좀 잘 안 됐거든. 그러니까 조금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네가 해보니까 약이랑 신약 바이오랑 락토핏이랑 비교하면 뭐가 제일 쉽겠어요, 솔직히. 락토핏이 제일 쉽잖아. 그 약대 나와가지고 의대 나온 연구원 되잖아. 입장에서는 껌이지.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OEM 다 갈아치우고 우리가 만들어 생산한다. 제가 생산한 거 갑자기 락토핏을. 그러니까 놀고 있던 놈인데 락토핏은 이미 대박난 브랜드죠. 거기다가 그냥 공급만 한 게 뭐가 어려워. 그러니까 저 회사 주가가 오른 거예요. 근데 이제 환타님은 다 오른 다음에 이 회사가 그 돈 번 걸 가지고
뭐 바이오도 해보자, 이것도 해보자 할 때는 아까 제가 이제 매그니피센트 7 얘기할 때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가 앞으로 가야 될 길, 테슬라가 가야 될 길 너무 훌륭한 길이지. 네. 제약회사도 신약 만들어가지고 대박 쳐야지.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저 주식이 비싸게 거래됐을 때 이제 환타님이 투자를 하셨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이게 심플하네. 오른 걸 살 거면 주식에서 네. 왜 올랐는지를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계속될 건지를 확인해야 따라갈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그냥 바이오가 잘 될 것 그러니까, 같으니까 종근당 바이오. 거지. 이름에 바이오 붙어 있잖아. 그러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기업들을 많이 모아 두셨죠. 하지만 이제 비싸게 산 게. 네, 안녕하세요. 김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지금 마이너스 계좌에서 네, 그나마 플러스인 건 해외 주식이고 네, 맞아요. 국내 주식을 꼴도배기 싫어서 파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도 안 될 것 같아서 파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제가 주식을 잘 모르고 종근당 바이오 같은 건 남편 건데 남편도 잘 알고 매수를 한 게 아니라 내년 집을 살 때 그 돈이 좀 어느 정도 보탬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팔아야 되는 건지 마이너스 손해를 보더라도 그런 고민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내년에 집 사시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에요? 신생아 대출 특례를 제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가지고 네. 그 기회를 좀 활용하고 싶어서 이제 내년에 내 집 마련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확실히 정한 건 아니고 이제 조금 상황을 보려고 해서. 신생아 특례 대출은 네. 기간이 뭐 딱 정해져 있나요? 23년에 출산을 한. 그럼 언제까지 집을 사야 돼요? 그런 분들은? 이 대출이 소진되기 전까지. 이 대출이 27조 정도 공급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소진될 때까지는 할 거고요. 만약에 그걸 했는데 부동산 시장이랑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정부에서 연장하겠습니다 하면 27조 소진되면 돈 또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어쨌든 사실 이게 만기가 있는 개념이라서 소진돼 버리면 아깝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죠? 어차피 집을 언젠가는 사야 될 건데. 그죠? 네. 이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국내 주식을 파는 거는 저는 좋아요. 팔고 집을 산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누가? 근데 팔고 나서 판 돈으로 해외 주식을 산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내가 집을 사기 전까지 국내 주식은 안 좋을 거고 해외 주식은 좋을 거야 라는 얘기잖아요. 네네. 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한 1년이라고 쳐볼게요. 2024년 내에 만약에 뭔가 목돈이 들어가야 돼서 주식을 팔아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 주식 투자하러 오시는 저희 고객이라도 돈을 싸질머지고 와도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을 정해놓고 투자하는 게 너무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보고 종근당 바이오 그리고 기타 한국 주식들 가지고 계신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애플 및 ETF 이건 일종의 미국의 IT 기술주인데 그 세 개 중에 내년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뭐가 더 많이 오를까요? 라는 질문으로 해석이 되는 것인데 그거는 너무너무 어려운 질문이고 누구도 대답을 하기가 어려워요. 저보고 어쩔 수 없이 해봐라 라고 하면 순위는 매길 수 있겠지만 그게 맞을 확률이 제 생각에는 50% 미만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타님께서 주식을 가지고 고민을 하시는 것보다 더 우선돼야 될 것은 부동산으로 돈을 얼마가 들어가야 되지? 그건 언제 들어가야 되지?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있다가 이 너나이님하고도 말씀해 보시고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셔서 행하셔야 될 일이고요. 근데 만약에 내년 당장 아니어도 되겠는데 2025년, 2026년에 집을 사거나 아니면 집을 사더라도 제가 그건 잘 모르지만 예를 들면 신규 분양이다 그래가지고 계약금만 들어가고 중도금 잔금은 나중에 들어간다 몇 년 후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주식을 계속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제가 아까 1시간 동안 방송했을 때 국내 주식이 좋다 그랬어요? 해외 주식이 좋다 그랬어요? 해외 주식. 제가요? 제가 국내 주식이 더 낫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유가 뭐였죠? 이유는 들었다고요?
죄송해요. 밥 먹으면서. 너무 귀여워. 이유는 네. 국내가 조금 더 안 좋으니까예요. 아, 네네. 근데- 맞아요. 네. 네. 근데 이제 환타님께서 해외 주식에 예를 들면 애플하고 ETF, 국내 네. 주식에 삼성전자랑 ETF 이렇게 놔뒀다면 저는 네. 국내 주식을 더 갖고 계세요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국내 주식 갖고 계신 게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이끌거나 대표할 만한 형태를 가진 주식이 전부 있는 건 아니고 그렇지 않은 주식이 더 많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현대차 정도는 제가 생각하는 내년에 경기가 좋아지겠다라고 하는 것과 부합이 돼요. 네. 그런데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정반대죠. 이미 항공 경기는 되게 좋아요. 반대로 안 좋아질 일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렇죠? HMM 같은 경우는 지금 안 좋지만 당장 또 좋아질 만한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내 해외를 나눈다 해서 또 국내를 그냥 이대로 놔두고 해외 주식을 다 판 다음에 종근당 바이오마 절반, 뭐 HMM 절반, 카카오 절반 뭐 이렇게 들어가라고 투자한다고 얘기하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단기간에 하려고 하기보다는 네. 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네. 국내 주식은 정리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알 수 없으니까. 근데 알 수 없는 거를 아까 환타님 뭐라고 하셨냐면 알 수 없으니까 당분간 놔둔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 네. 얘기는 어떤 심리가 있냐면 내가 마이너스인데 언젠가는 회복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냥 나만의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돈이 뭐 한정돼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환타님이 안 가지고 계신, 예를 들면 네이버라고 해볼게요. 지금 카카오를 갖고 계시니까. 어떤 네. 사람들은 네이버를 갖고 있어요. 똑같이 네. 마이너스예요. 환타님은 카카오를 갖고 있는데 똑같이 마이너스예요. 근데 네. 둘 다 똑같이 생각하는 거야. 아, 언젠가는 오르겠지? 내 거 회복되겠지? 그러니까 놔둬야지? 하지만 누군가가 돈이 한정돼 있는 걸로 네이버를 사냐 카카오를 사냐에 따라서 어떤 게 오를지는 달라지겠죠. 네. 그건 네이버가 장사를 잘할지 카카오가 장사를 잘할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모를 때 주식을 아무것도 안 갖고 있자 팔자라고 하는 선택이 사실은 기회비용을 발생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안전한 선택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팔고 나서 저는 국내 ETF를 살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 ETF는 가지고 있거나 오히려 해외 ETF 팔아서 국내 ETF로 갈아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는 와중에 주식을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대륙제강 뭐 할 것 같으냐, 신화 인터텍 뭐 할 것 같으냐, 네. 종근당 바이오 뭐 할 것 같으냐. 근데 그게 뭐 하는지를 알아야 그 회사가 돈을 자꾸 벌지 아니면 자꾸 고객들한테 돈을 까먹을지를 알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정도로 공부한 주식이 있을 때 개별 주식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조금 시기상조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국내 주식은 조금 손실을 보더라도 정리를 하고 ETF 매수를 고려하시라는 말씀이시죠? 굳이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일반적으로는 손실 본 주식을 팔고 싶어 해요. 네. 그리고 이득 본 주식은 갖고 있고 싶어 해요. 네, 맞아요. 근데 반대로 해야 되거든요. 맞아. 왜냐하면 내가 어차피 모르잖아요. 나는 네. CJ도 모르고 삼성전자도 모르고 HMM도 모르고 카카오도 모르잖아요. 모른다고 했을 때 싼 걸 사야 돼요? 비싼 걸 사야 돼요? 싼 거. 그쵸. 이렇게 해보자. 내가 해외여행 갔어요. 유럽 여행 갔는데 과자가 너무 땡겨가지고 편의점에 간 거예요. 내가 모르는 브랜드밖에 없어. 네. 뭘 먹어도 좀 리스크가 있긴 있어.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몰라. 그러면은 비싼 브랜드 사야 돼요? 싼 브랜드 사야 돼요? 일단은 싼 걸 사는 게 좀 안전하죠. 먹어보고 네, 맛있으면 네. 다시 사면 되잖아. 네. 주식도 마찬가지죠. 모르면 싼 걸 사는 게 맞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이거 안 좋겠지 하고 팔고 오른 건 잘했을 거야. 뭔가 얘네 훌륭할 거야 라고 이제 갖고 있고 싶고. 네. 제 처도 똑같이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해야 돼요. 아까 근데 댓글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전교 1등이 계속 1등 하지 않냐. 그 얘기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전교 1등 하려면 네.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겠어요, 그 사람이.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 댓글 다시는 분들은 전교 1등 맨날 제 전교 1등이니까 맞아. 계속 전교 1등 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피나는 듯이 공부를 했으니까 전교 1등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냥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상태로 얘는 1등이니까 계속 1등 하겠지? 라고 하면 알고 보니까 전교 1등 저놈이 내가 1등 할까 2등 할까 내기를 하는 순간부터 갑자기 공부를 안 하기 시작한 거야. 락밴드에 빠진 거야 갑자기. 그래서 엄마가 부동산도 똑같아. 너 왜 그러냐, 너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던 놈이 고3까지만 하고 대학 들어가서 이렇게 연애도 하고 락밴드도 하라고 그러지 않았니? 엄마 나 그렇게 싫어, 나 엄마 말 듣기 싫어서라도 나 안 할 거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내가 돈을 거는 순간 거꾸로 돼. 맞아. 그걸 훈련해야 돼요, 그걸. 근데 제가 아까 이 마이너스인 거를 팔아라 그러고 ETF로 갈아타라고 한 건 그 얘기가 전혀 아닌 거 아시겠죠? 네. 그거는 전혀 모르는 주식이니까 팔고 ETF를 다시 사면 똑같이 국내 주식에 대한 노출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몰라도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잘 되겠지라고 하는 정도의 베팅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너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주식은 누가 하라고 안 했잖아요. 그죠? 맞아요. 집은 있어야지 살 수 있어야 되니까 집을 하나 있어야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주식은 그럼 왜 하는 거예요? 누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본인이. 네. 본인이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돈을 벌고 싶어서. 그렇죠. 돈 벌고 싶은 거죠. 네. 부동산은 내가 거주하는 가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주식은 돈 버는 거 이외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돈 벌 때 제일 쉬운 방법은 뭔지 아세요? 아니요. 마음이 불편하면 돼요. 내가 이 주식을 투자해놓고 마음이 너무 편안하잖아요? 이건 평생 오르기만 할 것 같아. 매그니피센트 세븐? 와, 테슬라? 나는 진짜 아무 일도 안 하고 돈 벌어줄 거야. 이 세상엔 불로소득이라는 게 없어요. 마음이 불편한 만큼 돈을 벌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액션을 하시기 전에 그거를 글로 한번 쭉 적어보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도 부동산을 집을 살까 말까 언제 살까 이것도 마찬가지고 주식을 좀 한다고 했을 때 국내 주식을 팔을까 말까 해외 주식을 놔둘까 ETF를 할까 하기 전에 글로 써보고 그 글로 써본 다음에 내 마음도 써보세요. 그 다음에 반대로 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지 근데 내 마음은 이렇게 하라고 했어. 그거에 반대로만 하면 돼. 근데 안 써보면 반대로 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근데 써보면 그대로 반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고 눈 딱 감고 반대로 한 다음에 한 3년 있다가 열어보면 마음이 불편한 만큼 돈이 됐구나. 이제 마음이 너무 풍성해졌으니까 다시 팔기 싫지만 해야지. 이 주식은 나한테 평생 올라줘서 너무 감사한 기업이지만 다시 팔아버리자. 불편하게. 그러고 그지 같은 주식인 것 같은데 너무 빠졌는데 너무 어려운데 무서운데 이런 주식을 다시 한번 사보자 라는 행동들을 계속하면 돈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신 다음에도 주식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부동산 얘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막 이러니까 쳐다도 보기 싫죠. 그죠? 그럼. 근데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되게 웃긴 게 살 때는 그렇게 괜찮아 보였는데 파란불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진짜 뭔가 안 좋은 점이 자꾸 보이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아파트 사놓고 살 때는 막 이 아파트가 너무 좋아서 막 이건 동양이어도 사야지 막 하고 막 샀어요. 네. 네? 근데 이게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게 막 너무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오후 4시만 되면은 내 집을 저렇게 가리다니 빛도 안 들어오게 막 안 그래도 동양이라 어두운데 더 어둡겠네 막. 내 얘기다 내 얘기. 너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아. 네. 그러니까 팔고 싶거든요. 근데 네. 그게 이제 마음이 시키는 거다. 근데 마음이 시키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남들도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서 결과가 안 나오니까 나도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는 하지 말아야겠다. 반대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ETF는 의미를 아시죠? 네. 종목을 구별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전에는 그냥 시장 전체 대신 이제 기대 수익은 낮춰야겠죠. 네. 뭐 무슨 2배를 벌고 막 이건 어려워도 은행보다는 내가 더 벌겠다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네. 그 정도로 접근하라는 의미신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주식에 이제 배분된 자산이 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몇 프로 정도 돼요? 지금 전세 대출 얼마예요? 전세 대출이 원래는 1억 4천을 받았는데 네. 지금 1억
3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은 저희 전세 3억 4천 중에 2억 3천이 본인들 거잖아요. 네, 그리고 4천이 이제 주식이고, 네, 그리고 현금으로 뭐 대략 뭐 한 500 정도 갖고 있고, 청약까지 합치면은 뭐 한 1,500 정도 된다 치면, 네, 그러면 거의 3억. 2억 8,500 정도 되겠네요. 그죠? 네, 네. 일단 대단하다고 먼저 말을 해주고 싶고요. 네, 네. 2억 8,500을 이 나이에 이렇게 잘 읽었다는 거를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걸 다 합쳤을 때 4천만 원이 주식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중에 1,200이 손실이죠. 네. 그러면 전체 자산 중에 손실이 커요, 작아요? 뭐 물론 상대적이긴 하지만 큰 편인 것 같아요. 아니요? 그죠? 네, 아직 뭐 구말리다 이거예요, 본인들은. 내가 종근당 바이오에서 60% 날리고 했어도 내가 아직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거 대비하면 아직 괜찮다. 예, 그리고 그거를 이제 복귀를 해드리면 제가 대신 그래도 쫄보였던 게 다행이다. 네, 맞아. 그죠? 대출도 없어. 주식, 신용 네. 이런 거 안 썼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투자를 처음 하면서 안 좋은 점도 나는 그러니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은 거예요, 본인한테. 그리고 그게 네. 사실이고 내가 비록 주식 투자해서 이렇게 쓴맛을 보고 속상하고 하지만 현실을 팩트를 체크해보면 내가 갖고 있는 전체 돈 중에 비중은 작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돈을 이 정도밖에 안 할 수 있었던 건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금씩만 주식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좋은 점이 있다. 본인한테 아직 뭐 실망하기 이르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저는 오히려 이제 집을 마련을 한다. 좋다고 생각해요. 그 좋은 네.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신생아 특례는 결과적으로 구매력을 높여주는 행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매력을 높여준다는 얘기는 같은 대출을 받아도 내는 비용이 작아지니까 유리한 거예요. 특히 이제 아이를 낳은 이 우리 환타님 또래 20대 말 30대 초 젊은 부부들한테는 너무 좋은 거죠. 네, 그쵸? 그러나 네.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신생아 특례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것과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은 상당히 독립적이다. 즉, 신생아 특례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사더라도 혜택은 있지만 집값은 떨어질 수도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 둘은 거의. 그러니까 네. 이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주식에서 잃은 거 집 사서 만회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물론 지금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장기적으로 유리한 가격대에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이제. 네. 여기서 조금만 더 빠지면 진짜 이거는 이긴다. 갖고 들고 가는 사람은 무조건 이긴다. 이 정도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런데 그게 우리 환타님이 집을 등기를 딱 치고 나서 다음날부터 갑자기 집값이 올라가는 걸 보장하지 않는다. 네, 는 거죠. 네, 일단 그걸 아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득이 적기 때문에 네, 살 수 있는 집이 좀 아쉽네요, 제가. 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주식을 정리한다 칩시다. 뭐 미국 주식 다 정리해. 그냥 다 정리한다고 쳐. 네, 그러면 현금 한 2억 7천, 8천 가지고 내가 집을 사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집을 살 때는 내 미천, 종잣돈과 소득, 잉여소득이 필요해요. 왜냐면 대출을 내야 되는데 대출 원리금 상환을 하려면 잉여소득이 있어야지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면 종잣돈과 잉여소득이라는 두 개의 요소들이 둘 다 높으면 높을수록 내 구매력이 늘어나겠죠. 네, 그죠? 근데 본인들은 지금 종잣돈은 적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나이에. 네, 근데 문제는 매달 잉여소득이 70만 원대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럼 70만 원대인데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이 뭐 금리가 1%대도 있지만 그건 소득이 진짜 작아야 되고 제 생각에 두 분 소득 정도면은 한 대충 퉁쳐서 3% 정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금리를. 보수적으로. 네, 예, 예. 그거보다 더 낮을 수도 있는데 저는 보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3%라고 하면요. 70만 원이 잉여잖아요. 그러면은 저 70만 원으로 원리금 상환을 다 한 걸로 딱 세팅하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이제 남는 돈이 하나도 없어, 우리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막 쫄리지 않겠어요? 맞아요. 그죠? 막 갑자기 병원 가야 되면 어떡해? 네, 그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75만 원 중에 그래 25만 원 정도는 매달 남겨야 되니까 50만 원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보자. 금리는 3%로. 그러면은 한 1억 조금 더 돼요. 네, 1억 한 2, 3천 될 거예요.
그럼 본인들 현재 2억 8천에다 1억 2, 3천을 더하면 4억이죠. 네. 그럼 4억으로 사는 집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너나님 저는 4억으로 살 수 있는 집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럼 어떤 거 하려고요? 많이 떨어졌으니까 올라갈 테니까요. 저는 좀 무리하더라도 5억짜리 사고 싶어요. 라고 해서 사요. 근데 만에 하나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 던지는 거예요. 지금 노원구에 물건 나와 쌓여있는 거 같이. 그 친구들이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영끌에서 지금 못 견디고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당연히 소득이 늘어나야죠. 소득이 늘어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건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다. 왜? 우리 환타님 사정을 내가 다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현재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저는 지금이 서울에 마련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서울에 4억에서 5억 사이로 매수할 수 있는 아파트는 소위 말해서 서울의 하급지를 제외하고는 없어요. 네, 맞아요. 그죠? 그러면 서울의 하급지, 뭐 예를 들면 이건 팩트니까 네, 노원구, 뭐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금천구, 구로구 이런 곳들, 그런 곳에 5억이 안 되는 아파트를 마련을 한다.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마련하실 거면 경기도에서도 살펴볼 곳들이 꽤 많아져요. 네. 저는 동대문하고 평촌이 같은 레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평촌 아시죠? 안양. 네. 근데 평촌이 경기도에서 두 번째잖아요. 분당 다음이잖아요. 네. 근데 서울에선 동대문 정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졌을 때 당연히 서울 했으면 좋겠는데 본인들 소득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면 서울의 외곽 지역을 봐야 된다. 그런데 그 서울의 외곽 지역을 볼 거면 경기도 볼 수 있는 데 당연히 늘어나지. 왜? 평촌보다 못한 애들도 서울 외곽보다는 좋은 애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구리 이런데. 네. 구리에 있는 아파트 그 지하철 생기는 거 알죠? 네, 사실 구리도 저희가 그거 보냈잖아요, 저희한테. 맞아요, 맞아요. 구리에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거기가 교통이 신랑이 어쨌든 하남으로 출퇴근해야 되잖아요. 네. 나중에 이제 8호선 타고 들어와서 다시 타고 들어가거나 차로 이동하기에도 굉장히 편하니까. 그러니까 중랑구, 노원구 볼 바에는 구리도 잘 같이 보면 좋다. 무조건 구리라는 건 아니고.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환타님이 내 여동생이다. 그러면 나는 제가 이거 모르고 하는 헛소리일 수도 있으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안 흘릴래요. 아니, 흘려도 돼요. 예. 네. 그냥 너도 뭐 어느 정도 정리되면 빨리 일을 해. 예. 대신 서울에 집을 사.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서울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똑같이 떨어진 거면 하락폭은 구리나 서울이나 비슷하거든요, 사실. 네. 네, 그러면 어떨까? 왜냐면 동대문 같은 경우에도 6억 정도로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신 걔는 동대문에서 별로 안 좋은 애들이에요. 네, 네, 조금 동대문에서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는 아니지만 어쨌든 서울 아파트잖아요. 그게 구리보다는 나으니까 구리보다 시세가 비싼 거잖아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정리. 소득이 약하기 때문에 종잣돈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무리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려면 5억 이내의 아파트를 봐야 되는데 5억 이내의 아파트는 서울의 외곽 지역하고 경기도의 평촌 이하 지역에만 있어요. 그리고 본인의 뭐 가정, 출퇴근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구리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빠른 시일 안에 일을 다시 하고 소득을 현재 수준의 뭐 한 1.5배, 뭐 1.8배까지 만들 수 있다. 월 500 이상의 소득을 만들 수가 있다. 내가 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저는 차라리 대출을 좀 더 일으켜서 6억에서 7억 사이 아파트를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왜냐면 그게 10년 뒤에는 훨씬 더 좋은 아파트가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네. 감사합니다. 네, 답이 됐을까요? 네, 너무 좋아요.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너무 감사해요. 네, 그리고 진짜 놓치지 마세요. 앞으로 2년은. 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식도 만약에 본인이 일을 못 하잖아요. 2명 중에 1명이 주식 투자를 잘한다.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내 집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그 주식에 대한 공부도 좀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주식 네. 진짜 주린이었는데 너무 잘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대표님 말대로 앞으로도 공부 조금씩 해 나가면서 욕심내지 않고 네. 열심히 부를 늘려볼게요. 아, 너무 귀여워. 근데 귀여워. 그 끊기 전에 한마디만 더 하면 공부를 조금씩 하면 안 돼요. 빡세게. 네, 미친 듯이 해야 돼요. 네. 네, 미친 듯이 하겠습니다. 네. 조금 하면 안 해도 돼. 맞아. 주식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네.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면 진짜 올인하듯이 빡세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을 안 해? 그러면 내가 이런 시간에 이렇게 공부를 한다. 남편 돈 벌어와. 그 돈 벌어온 걸로 내가 투자해가지고 돈 불리려고 나 진짜 미친 듯이 하고 있어. 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혹시 저 같은 주린이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공부를 간단하게만 조금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지 말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첫 번째는 인터넷에 쳐보면 제가 추천한 추천 도서가 도서. 있어요. 아, 네네. 네, 도서. 그거를 2달에 다 읽으세요. 한 10몇 권 되거든요? 근데 네. 뭐 그거 난 한 달에 한 권, 뭐 1년 할 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2달이면. 미친 듯이 진짜 읽는다. 나 2, 3일에 하나씩 읽는다. 해서 읽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주식 중에서, 아, 나 요거는 진짜 어떤 이유로든 너무 플러스가 나서든, 아니면 너무 마이너스가 나서 팔 수 없든, 그런 주식 하나 해놓고, 네. 그 책을 읽은 걸로 뽀개기 하듯이, 최소한 저랑 만났을 때,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주식도 있잖아요. 종근당 바이오는 제가 많이 알 수밖에 없고 투자를 했었으니까. 근데 제가 모르는 주식, 김현준이 한 번도 투자 안 한 주식과 환타님이 그냥 2달 후에 만나서 얘기를 할 때 네. 김현준한테 비즈니스 모델을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다 하는 정도로 뽀갠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나오는 강의도 한번 네. 들어보시면 그 과정이 조금 뭐랄까 동반하는 느낌이 있어요. 저랑 동반한다는 게 아니고 동료가 생기거든요. 네. 그 같은 조언도 만들어주고 그래요, 월부에서. 그런 거를 같이 해보면 그 빡센 기간을 좀 견디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생기면. 엄청 있죠. 네. 네, 그렇게 3줄 정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환타님 애기 잘 키워요. 맞아요. 애기 잘 키워요. 곧 100일인데 100일 선물 같아요, 이게. 진짜 100일이라고요? 진짜 어리구나. 아니, 진짜 애 낳은 지 진짜 얼마 안 됐네? 몸 괜찮아요? 아, 완전 괜찮아요. 날라다녀요. 네. 대박이다. 네, 날아다닐 정도 되면 공부 좀 하셔야겠어요. 애기 재우고. 네, 지금 왔습니다. 본인이 대박이다. 여기다가 박제된 거야. 어디 가서 그러네. 엄마 나 저기 애기 나 얼마 안 됐잖아. 나 몸 아픈 거 알지? 이거 안 되는 거야. 날아다녀요. 분명히 했어요, 본인이. 네. 네, 네, 오케이. 땅땅땅. 날아다닙시다. 땅땅땅. 그래요. 고맙습니다. 들어가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대박이다. 아니, 애기 낳고 100일이었으면은, 3달 됐으면은, 지금 몸이 되게 저기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이죠, 지금. 엄청 힘든 거죠. 이게 애 낳는 게 잠도 얼마나 못 잔다고 큰데. 들었는데, 이 시기에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겉으로는 열이지만 내면이 강한 사람이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